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전 세계로부터 아주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북한. 그런데 어떻게 핵무기는 계속 개발하고 지도자는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닐까요? 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스러운 자금줄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 아시나요? 한 전문가가 북한을 딱 이렇게 비유했어요. 용 없는 왕좌의 게임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치열한 권력 다툼이랑 암투가 벌어지는데 밖에서 보면 모든 게 다 귀괴하고 비현실적이라는 뜻이겠죠.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비밀스러운 국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겁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린다고 알려진 그렇게 고립된 나라에서 어떻게 수억 달러짜리 핵무기가 나오고 또 번쩍이는 벤츠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이해하기 힘든 역설,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네, 바로 10억 달러의 역설입니다. 이 거대한 모순의 중심에 바로 이게 있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도 마치 돈이 마르지 않는 샘이라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 지금부터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이 가진 극단적인 두 개의 얼굴입니다. 한쪽에는 척박한 현실과 2006년부터 계속된 혹독한 제재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세계 4위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고 핵무기 개발은 멈추질 않고 소수의 지배계층은 상상 초월의 사치를 누리고 있죠. 그럼 이 모든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 해답은 북한의 공식적인 정부 조직도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외부 세계에는 그 존재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은 어떤 비밀 부서 안에 모든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베일에 쌓여있던 조직의 문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북한 정권의 심장부의사, 김씨 가문의 비밀금고, 바로 39호실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미스테리하죠? 이 39호실은요, 북한 정부 안에 있는 비밀 조직인데요. 사실상 국가기관이라기보다는 오직 김씨 일가를 위한 거대한 개인금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97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이후로 이 조직의 유일한 목표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외화를 벌어서 최고 지도자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의 한 고위 외교관 출신 탈북자가 이런 증언을 했어요. 39호실을 없애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말 그대로 이 조직이 북한 정권 전체를 먹여 살리는 금용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비밀 조직이 대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39호실의 정말 충격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그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들의 사업 포트폴리오는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프리카 독재자들을 위해서 거대한 동상을 지어주고 돈을 받는가 하면 캄보디아에서는 평범한 식당을 운영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죠. 그 뒤에는 보험 사기, 무기 밀수, 심지어 위조 달러를 찍어내고 마약을 밀매하는 일까지. 말 그대로 돈이 된다면 어떤 범죄든 서슴지 않는 겁니다. 15만 명.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바로 북한 정권에 의해서 폴란드부터 중동까지 전 세계 건설 현장과 공장으로 보내진 북한 노동자들의 추정 숫자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국가의 외화벌이를 위한 살아있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상 국가가 운영하는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가족이 북한의 인질처럼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 누가 감히 도망갈 생각을 하겠어요. 이 노동자들은 한 달에 우리 돈으로 고작 10,000원 남짓한 돈을 손에 쥐지만 이들의 피와 땀은 정권의 금고로 흘러들어가서 연간 최대 10억 달러의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39호실의 돈벌이가 이런 20세기 방식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젠 21세기에 걸맞은 훨씬 더 강력하고 은밀한 무기를 동원하죠. 바로 김정은의 사이버 군대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북한은 무려 1980년대부터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수학 천재들을 뽑아서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엘리트 해커로 키워왔습니다. 이들에게 키보드는 총이고 인터넷은 전 세계 은행과 기업을 상대로 돈을 터는 전쟁터인 셈이죠.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7천억 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바로 북한 해커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훔친 걸로 추정되는 액수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150개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기억나시나요? 컴퓨터 파일들을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했던 바로 그 공격의 배후에도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너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셨나요? 어쩌면 바로 지금 여러분은 옷장 속에 북한의 이 비밀스러운 자금줄과 연결된 고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의 두 번째로 중요한 수출품이 바로 섬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딱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그렇게 강력한 수출 제재를 받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북한산 옷이 세계 시장으로 팔려나갈 수 있는 걸까요? 연구원들이 밝혀낸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마치 돈 세탁처럼 옷의 원산지를 세탁하는 정교한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자, 보세요. 먼저 중국 회사가 원단을 북한 공장으로 몰래 보내요. 그럼 북한 노동자들이 완제품을 만들죠. 이 옷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을 딱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국적을 바꾼 옷들은 아무 제재 없이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서양의 유명 브랜드들이 공식적으로 감사를 나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감사 때는 깨끗하고 합법적인 중국 공장만 보여주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서 만들어지는 옷은 전체 생산량의 10%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감시의 눈을 피해서 노예와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손에서 비밀리에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말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입는 옷 중 일부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그야말로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김정은을 단순히 비이성적인 독재자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범죄 기업처럼 운영하는 아주 지독하게 냉혹하고 계산적인 사업가에 더 가깝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철저한 비즈니스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지배층의 사치는 노동자 착취, 사이버 범죄,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소비하는 제품들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입는 옷이 이 거대한 불법 공급망의 마지막 고리라면 우리 모두는 의도치 않게 이 문제의 일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